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뉴런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백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모델의 종류들 중에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아, 워드 투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모델은 리커런트 뉴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다는 점에서 어,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그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만약에 클래스들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거는 그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이룰 겁니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치우친 분포가 잘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거에 해당하는 적합한 아, 퍼포먼스 측정치를 정의를 해야 될 거고요. 근데 이제 그런 그 측정치를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 강의에서 말하기로는 적합한 데이터는 어떤 클래스당 한 몇천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가 어, 좀 균형적이고 해석이 잘 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어드트백에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,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 수행 시 그런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번역을 위한 그 연구는 거의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실험 조건에서 하나의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의 한 주 정도의 아주 오랜 시간, 아주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스크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. 그는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텍스트가 주어지면 그것을 요약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많은 데이터들이 소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나아가서 엔티티 레벨 센티먼트라는 그러한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단순 일반화적인 태스크가 아니라 좀 더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떠한 뭐가 긍정적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디지털 카메라가 어떠한 성능이 긍정적이다.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성능들이 긍정적이다. 뭐 어떤 사진에 대한 품질 측면이 긍정적이다. 배터리 생명 주기가 긍정적이다.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음,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특성의 긍부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비즈니스적인 좀 흥미로운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뉴런 네트워크 안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노테이션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반적으로 어, 뉴런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피스와이즈한 그 선형이 여러 개의 선형들이 컨비네이션으로 조합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웨이트랑 그거에 대한 어떤 컨스턴트를 이용한 선형적인 유닛이 있는데 그 유닛들을 여러 개를 반복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면서 비선형적인 함수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시그모드를 사용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학습이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또 그 단에서 아웃풋
레이어 단에서는 이러한 스코어 값을 로스 값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일단은 먼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예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 주변에 윈도우 사이즈가 2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센터의 값을 예측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그 가운데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파리스냐 아니냐 이러한 이진분류적인 접근법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 값 위에서 정의한 어떠한 데이터가 그 윈도우 벡터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웨이트 에 대해서 선형식을 정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활성 함수를 또 정의를 합니다. 그 마지막 단에는 또 아웃풋 웨이트를 아웃풋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한 또 웨이트를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클래스에 대한 해당하는 로스 값, 스코어 값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어떤 차원수를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 예제에서는 총 4개의 윈도우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사이즈가 그 윈도우 사이즈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총 크기가 5개겠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윈도우가 이게 지금 하나의 엣인데 여기 윈도우가 하나고 만약에 윈도우가 또 더 4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각 윈도우 그 하나와 둘, 셋, 네 개 총 4개 윈도우로 이루어져 있는 인풋 X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총 이 빨간색 동그라미의 개수를 다 생각을 하시면은 20개라는 점에서 그 차원은 공간은 20 차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 20 차원이 어떤 히든 노드에 대해서 어, 연결이 될 텐데 여기서 20개의 인풋 노드랑 8개의 히든 노드 이 연결하는 웨이트들이 있을 텐데 각각 그런 이제 이 하나가 여기 있는 하나가 이 8개 연결이 되고 이 하나가 또 8개 연결이 됩니다. 그러면은 총 20개에 대해서 8개를 연결시켜다 보면은 또 공간은 8 바이 20 8 바이 20으로 어떤 웨이트 공간이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그 8개에 대한 그 유닛 유닛이 만약에 클래스 이진 분류 뭐 파리스냐 아니냐 이런 것도 예측을 하겠죠 마지막에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8 바이 1의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데이터를 다이렉트하게 어떠한 클래스가 뭔지 예측하는 것보다 주어진 데이터 X를 어떠한 선형 조합으로 히든 노드를 통해서 어,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한 임의의 변수를 만든 후에 그 변수를 클래스를 우리가 뭔지 알고자 하는 그 클래스를 예측을 할 때 좀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히든 인풋 레이어, 히든 레이어, 아웃풋 레이어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참인 윈도우 그러니까 가운데 값이 파리스가 들어간 그런 값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평가하는 스코어 값 항상 높게 나오겠죠 당연히 참인 우리가 원하는 예측 그 모형에 있어서 항상 참인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그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스코어 값도 항상 높게 나올 겁니다. 그러면은 그러한 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S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
가운데 센터 값이 파리스라는 참이 문장이고, 이 sc라는 거는 가운데 값이 파리스가 아닌 다른 어떤 센터 월드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들을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목적 함수를 보시면은 우리가 참인 그라운드 트루스한 그 참인 문장들을 s로 이렇게 표현했고,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닌 그 센터 월드가 아닌 부분은 부정적인 거를 이 안에 sc라고 표현을 했죠. 그 만약에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커지길 원하고 이게 낮아지길 원하니까 결국은 이게 음수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.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음수 값이 되겠고, 그 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이 값이 0으로 수렴을 하겠죠.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니마이즈한 목적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두 가지 그 스코어 값을 계산하는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, 일반적으로 여기 이 강의에서는 이 맥스 마진 펑션이 이 소프트 맥스 펑션보다 이렇게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, 그 이유는 여기 함수식을 보시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값은 그 우리가 이미 학습된 참값이라고 하면은 이게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굳이 웨이트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이 소프트맥스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떤 배치 형태로 어, 계속 반복적인 매번 들어갈 때마다 학습 데이터가 들어갈 때마다 그, 그 어떤 그 레이블 값이 참값이라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웨이트를 변경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, 반면에 이 맥스마치 펑션 같은 경우는 어, 어떤 그 값이 이게 참값이 이루어진다면은 어, 목적 함수 값이 0이 되니까 굳이 트레이닝 시킬 필요가 없다, 이런 말이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진 펑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러한 분류 경계면은 조금만 데이터가 이런 점에 찍히더라도 이런 어떤 오분류를 하게 되는데,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마진을 두고 형성한 판정 경계면은 좀 더 이런 데를 뭐 다른 데에 여유를 두고 찍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로버스트한 그 경계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좋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목적 함수를 세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라미터들을 최적화시킬지, 해를 찾을지, 그거에 대한 방법은 결국은 이 네 개의 값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. 우리는 이 네 개의 값을 알고 싶고, 그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어, 미분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U에 대해서 미분하고, W에 대해서, B에 대해서, X에 대해서. U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 U 값만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니까 A 값이 나오고, W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이 U라는 거는 어, WIJ라는 거는 세 번째 있는 인풋이 두 번째 히든 노드로 가는 그 값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자면, 그러니까 이게 이제 WI가 되고, 이 인풋 같은 경우는 WJ로 돼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히든 노드 I, 이거는 이제 아웃풋에서 결과적으로 뽑아내는 그 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제 히든 노드 하나의 싱글에 대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U로 앞으로 나오고, 이거에 대해서 체인 룰을 적용하게 됩니다. 이제 이 부분이 가변수적으로 생성이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A라는 히든 노드는 이렇게
활성화 활성화된 함수를 의미를 하고 음, 이거는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네, Z라는 거는 또 선형 함수죠. 앞에 전에 노테이션에 의하면 선형 함수 이루어져 있고 이제 해당하는 W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이 식은 이전의 식과 똑같은 거고 여기서 미분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미분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x만 남고 결과적으로 이 텀과 이 텀이 남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을 에러 텀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인풋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에러 텀을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데이터가 x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변화량이 바뀌겠죠. 웨이트가.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어떠한 x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변화가 얼마만큼 줄 것이냐. 그래서 뭐 x 변수에 대한 중요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한 건 s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s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또 sc에 대해서도 해야겠죠. 그러면 똑같은 대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적용이 돼서 결국은 w에 대한 미분이 j에 대해서 최종적인 j에 대해서 s 안에 x 밖에 있는 최종적인 j에 의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b에 대해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.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x에 대해서도 체인 룰을 적용을 하고 어, 뭐 이전과 방식으로 이렇게 미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이 텀이 이 x 이거는 이제 인풋 노드 하나에 대해서만 어떤 스코어 값을 미분한 건데 전체적인 뭐 인풋 노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걸 매트릭스로 표현한 그 식이 이 식이고 이 식이 최종적으로 이 식에 있는 이 델타 텀이 결과적으로 뒤로 백프로퍼게이션 하는 어떤 그 역전파하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에러 텀을 여기 있는 에러 텀을 아웃풋 레이어에서 인풋 레이어까지 전달하고 싶은데 L번째 선형 조합이 있겠죠. L번째 레이어에서 그러면 이제 그 S를 L번째 어, 조합에 대한 편미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도 접근 방법이 되겠죠. 이렇게 히든 노드가 두 개일 때 체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이 앞에 있는 이거는 L번째에 대한 에러 텀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파란색은 L 플러스 1에 대한 에러 텀이 되겠고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식을 보시게 되면은 Z라는 건 선형식이죠. 또 여기서 그러니까 이 Z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히든 노드의 활성함수 값에 대한 또 선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인풋이죠. 인풋이고 히든 노드이기도 하고 그 A라는 거는 결국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Z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ZL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이제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형성이 되고 이거를 좀 더 벡터화 시키게 매트릭 여러 개의 그 노드들이 있으니까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로컬 에러가 이렇게 있고 로컬 에러를 이렇게
반대 방향으로 전하고 싶은데 여기서 주어진 아웃풋 레이어 단에서 나온 어, 로컬 에러는 그 전 단계에 있는 W2의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고 그 값을 그 전에 있는 이 전 레이어의 로컬 에러를 고려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. 그 식이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게 L 플러스 1에 대해서 적용이 됐으니까 L 플러스 1에 대해서 적용이 됐으니까 이 결과적으로 그 전 단계에 있는 로컬 에러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. 이 식과 대응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절차를 똑같은 재기적인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인풋 단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